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네.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는 말이죠. 이러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징계 공정성을 그토록 중요하다고 하더니 법무차관 등이 윤석열 총장을 제거하는데 사전 모의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이 정당하고 공정한 것을 강조해도 믿을 수 없다는 바로 이러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문 대통령은 확실히 정당, 공정 이걸 강조를 한 이유인데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고 오히려 더 혼란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정직 등 징계로 해서 윤 총장 손발을 딱 묶어놓고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서 검찰을 압박하고 이래가지고 윤석열을 오라가라 하고 뭐 등등 이런 식으로 해나가려는 그들의 시나리오 잘 될까요? 민주당은 일제히 9.1 공수처법 처리를 하겠다고 엄청나게 벼르고 있습니다. 합니다, 그들은. 그런데 국민의힘이 정말 민주주의의 재단에 피를 뿌릴 각오로 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이가 이번에 정치 생명을 걸어놓고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이건. 국민의힘은 전 의원 대기령을 내리고 저지 방침을 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저지할 수 있을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습니다. 청와대도 뭔가 명확한 방향을 정하지 않은 것 같고 확실한 건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점뿐이다. 아까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징계가 이 공정성 중요하다고 하더니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인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 참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과 징계는 관련해서 아주 깨끗하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럴까요? 이용구 법무차관이 윤석열 총장 징계와 관련해서 법무장관, 정책보좌관 등과 텔레그램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이 언론 카메라에 꽉 잡혔지 않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국회 참석한 이 차관에게 장관 보좌관이 윤 총장 관련 기사를 또 보냈고 징계위원회에서 영향이 있나요? 라고 묻고 윤석열이 악수를 띈 것 같은데 악수인데 이런 식으로 왜 헌재에다가 이걸 소원을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헌재에다가 멈춰달라는 그런 소원을 헌법 소원을 냈고 이게 옳으냐? 이 징계법이 옳지 않다. 이걸 내고 난 다음에 악수를 떴다 이러면서 서로 대화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언론에서 잡아서 그 문자를 주고받는 걸 갖다가 이렇게 잡은 거죠. 네. 징계위원은 재판으로 치면 판사나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양쪽 당사자 접촉은 피하고 중립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법무차관 23시간 만에 임명한 이 법무부 차관이 또 대통령이 그 이후에 공정과 적법성을 탁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 자체가 바로 이러한 대화를 나눌 정도는 이게 벌써 중립입니까? 이건 벌써 중립이 깨진 겁니다. 법무부가 징계위원 명단을 또 윤 총장 측에 알려주지도 않는 이유입니다. 왜? 사전에 알려주면은 이 사람들이 공정한가 아닌가를 따질 것 같으니까 말이죠. 중립인가 아닌가를 따질 테니까 말이죠. 이 차관 스스로가 백지 상태로 들어간다. 결과를 예단 말고 지켜봐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완전히 후라이 뻥이었습니다. 뒤로는 몰래 윤 총장 제거 모의를 주도하고 있었다는 이런 기막힌 일이라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법무부 차관, 이번에 내려온 법무부 차관.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 출신, 변호사 출신, 원전 1호기, 주모 혐의자, 주모급 혐의자,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의 변호사, 또 깊숙하게 월성 그 문제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고 또 대전지검까지 내려가서 그 과정을 쭉 본 사람,
이런 편협한 사람을 일단 이렇게 법무차관으로 임명해놓고 공정과 적법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나중에 백지 상태로 들어간다. 결과를 예단 말고 지켜봐달라 말은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뒷구멍으로 이렇게 윤 총장을 제거하는 그 모의를 주도하고 있었다는 이게 기가 막힌 일이다. 이렇게 언론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법무차관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이종근 투라는 그 인물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차관님이라는 그 문자를 보낸 것도 나옵니다. 자, 추미애 장관 측 검찰에서는 동명이인으로 인한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이름 뒤에 숫자를 붙이는데 실제 이 부장은 과거 내부 문서에 검사 이종근 투라고 써왔다는 겁니다. 이 부장은 윤 총장 감찰이나 징계 담당이 아닙니다. 이 차관이 윤 총장 제거에 앞장서자 정권 편 검사들이 가세한 것입니다. 이 일이 이제 논란이 되니까 이 차관은 이종근 투는 이 부장의 아내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다. 이렇게 얼른 말을 바꿨습니다. 아니, 감찰 담당관이 돼버렸습니다. 이종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박 담당관 전화번호를 남편인 이 부장 이름으로 저장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숫자 2를 붙였다는 겁니다. 그것도 말은 될 법합니다. 도무지 상식에도 맞지 않은 말을 해명이라고 이렇게 내놨습니다. 이 부장의 해명 역시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부장은 차관님께 부임 인사차 전화했는데 통화 불가 메시지가 와서 단문으로 네 차관님을 보낸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자 내용을 부인할 수 없게 되니까 텔레그램은 안 했다 하고 둘러댄 겁니다. 하나의 거짓을 덮으려 하다가는 10가지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 거짓말이 점점 핑퐁을 쳐가지고 있죠. 강냉이 튀기면 이만큼 커지는 거. 쬐끄만 강냉이 알이 이만큼 커진다는 거. 그걸 알아야 되는데 딱 그 모양이 됐다는 건 바로 그거죠. 문제의 대화가 있은 지 1시간 뒤쯤에 박 담당관이 새로 텔레그램에 가입한 흔적도 나왔습니다. 대화는 남편 아닌 자신이 했다고 조작하려는 바로 그것 아닌가 하고 이 사설자는 딱 지적합니다. 사설자 머리가 확실히 좋습니다. 네, 사설자의 두뇌가 과학적이고 너무나 확실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명색이 검사라는 사람들이 끝까지 잡아 빼고 그걸로도 안 되면 대놓고 조작하려 달려들고 그래서 이 조선일보 사설자가 화가 난 모양입니다. 딱 한마디 합니다. 명색이 검사라는 자들이 끝까지 잡아 떼고 그걸로도 안 되니까 대놓고 이걸 만들고 조작하고 엎어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국민들은 이 사설을 보고 화 안 나는 국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